박서연은 서울 김포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익숙한 비행이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겨우 11살이었지만 서연은 이번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좌석번호 3A가 선명한 1등석 항공권이 들려 있었는데 아버지가 몇 주 전부터 세심하게 준비하여 순조로운 여정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챙겨준 것이었다. 그들은 여행이나 친척 방문을 위해 비행기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이 여정은 서연이 직접 구축하여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에듀스카이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미래 캐피탈 투자 펀드와의 중대한 만남과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었지만 서연이 1등석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벌어질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태석이라는 남자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자신만만하고 심지어 도전적인 태도였다. 서연이 멈춰서자 김태석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3A 좌석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연이 3A라고 선명하게 적힌 항공권을 보여주었지만 그 사실은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 최미나라는 이름의 승무원이 다가왔다. 그녀는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거의 그 남자 편에 서는 듯했다. 꼼꼼히 확인하는 대신 그녀는 서연에게 일반석으로 옮겨달라고 재빨리 제안했다. 그 말은 근처에 많은 승객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지만 아무도 나서서 한마디 거들지 않았다. 서연은 여전히 항공권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박진우 씨가 뒤쪽 일반석에 앉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연이 편안함과 겸손함 사이의 균형을 배우게 하려고 자신은 일반석에 앉고 서연을 1등석에 앉힌다고 말했었다. 서연은 그것에 익숙했지만 오늘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가 거부당하는 것은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정성에 대한 흠집일 뿐만 아니라 일찍 성숙해야만 했던 한 아이의 어리지만 강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1등석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몇몇은 힐끗 쳐다봤고 몇몇은 못 본 척했으며 대부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각자의 시선은 어색함을 피하려는 듯했다. 서연은 그 순간 주변에 수십 명의 어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외로움을 느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일어났지만 그 광경을 목격한 누구에게나 깊이 각인될 만큼 충분했다. 한국 땅에서 비행기 1등석에 앉은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돈을 내고 산 바로 그 좌석에 앉을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었다. 김태석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이 좌석에 돈을 지불했으며 떠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최미나 승무원은 점점 초조해 보였다. 그녀는 사건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지만 해결 방식은 목소리 큰 사람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졌다. 서연에게 일반석으로 옮기라는 제안은 명령처럼 들렸고 공정성을 찾으려는 노력도 부당하게 대우받는 아이의 감정에 대한 배려도 없는 냉정한 강요였다. 객실 안의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호기심 어린 사람도 있었고 놀란 사람도 있었으며 마음속으로는 소녀를 동정하면서도 침묵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다. 아무도 대신 나서서 말해주지 않았다. 그 침묵은 승무원의 거절 못지않게 무거웠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것보다 자신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을 선호한 증거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때때로 정의는 다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항공권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다는 증거였고 아버지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신중하게 예약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이제 한 중년 남성이 강경한 태도만으로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한 승무원이 편의를 위해 쉽게 동조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 모순이 어깨를 짓누르는 짐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서연은 통로에 서 있었다. 최미나는 소녀가 움직이기를 기다렸지만 서연은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울지 않았다. 대신 서연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만들어내 많은 승객들이 눈을 뗄 수 없게 했다. 1등석 전체가 갑자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무대가 되었고 그곳에서 한 아이가
어른들이 마땅히 직면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만 했다. 김태석에게 이것은 사소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위가 우위를 점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고 어린 한국 아이를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에게 이것은 생생한 교훈이었다. 진실이 저절로 자신을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교훈. 진실을 손에 쥔 사람도 때로는 공정함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교훈. 그리고 그 교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아침 비행기의 3A 좌석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왔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서연은 자신이 단순히 좌석 다툼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한국의 한 어린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척도와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 더 큰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것은 현존하는 불공정을 명확히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서연은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긴 하루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서울에서 박서연 가족의 하루는 평소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교회의 조용한 집에서 박서연은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잠에서 깼다. 누가 깨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그녀가 짧지만 온 마음을 다해 2년 동안 구축해온 프로젝트 에듀스카이의 미래를 짊어진 여정이었다. 한국에서 자란 평범한 아이의 모습을 한 11살 소녀는 나이보다 무거운 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아버지 박진호 씨가 나왔다. 그는 원래 서울의 한 기술회사에서 일하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하지만 에듀스카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딸과 함께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었다. 야망 때문이 아니라 서연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책임은 그녀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안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진우 씨는 딸의 세대가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한국의 한 아이가 세상이 배우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무겁지는 않았다. 서연은 서둘러 몇 입 먹었고 머릿속은 여전히 그녀가 꼼꼼하게 준비한 숫자, 데이터표, 그리고 발표 자료로 가득 차 있었다. 에듀스카이는 이미 한국의 수십 개 학교와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부산에서 있을 미래캐피털과의 만남이 이 플랫폼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서연은 소외된 지역사회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생각했다. 무료 또는 저비용의 온라인 학습 도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들이었다. 오늘 모든 것은 그 꿈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박진우 씨는 딸을 보며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발표나 파트너 미팅 전에 보이는 서연의 집중력에 익숙했다. 그는 딸이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을 잘 알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아이는 또래의 평범한 아이들과 달랐다. 친구들이 게임, 영화, 소셜미디어를 생각할 때 서연은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씩 코드를 짜고 수업을 설계하고 전 세계 교사들과 소통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숫자와 실제 계약서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래서 부산으로의 여정은 큰 책임감을 동반했다. 만약 미래캐피탈이 투자를 결정한다면 에듀스카이는 여러 지역의 공립학교에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캐나다와 아시아로 확장할 충분한 자원을 갖게 될 것이었다. 서연은 언론에서 썼던 것처럼 어린 CEO가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더 많은 학생들이 공평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 생각은 아버지가 종종 들려주던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기회가 없거나 중도의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한국의 어려운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서연은 직접 겪지 않았지만 항상 깊이 새겨들은 기억을 품고 있었다. 결핍에 직면했지만 끊임없이 나아갔던 한 민족에 대한 기억이었다.
박진우 씨는 짐을 다시 확인하며 서연이 준비한 발표 자료가 담긴 USB를 잊지 않고 챙겼다. 사실 그는 3개의 사본을 3군데 다른 곳에 저장했고 클라우드에도 하나 올려두었다. 그는 서연에게 신중함이 위험을 극복하는 기반이라고 말하곤 했다. 서연은 종종 웃었지만 그녀 역시 아버지로부터 그 습관을 배웠다. 그것이 그들이 함께 에듀스카이를 만들어온 방식이었다. 한쪽에는 아이의 창의적인 비전이,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의 성숙함과 경험이 있었다. 그날 아침 김포공항은 여느 때처럼 붐볐다. 부녀가 중요한 미팅에 함께 가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번에는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릴 것이었다. 미래캐피탈이 에듀스카이의 가치를 잘 알고 있더라도 그들은 회사의 CEO가 겨우 11살짜리 한국 소녀라는 사실을 주목할 것이었다. 회의적인 시선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의식했고 사람들이 나이와 외모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딸과 함께 1등석에 앉는 대신 자신은 일반석을 예매했다. 그는 그것이 절약 때문이 아니라 서연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운영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했었다. 그의 눈에 딸은 보호받아야 할 아이일 뿐만 아니라 담력을 길러야 할 진정한 창업가였다. 좌석의 구분은 비록 작지만 그들의 모든 여정에서 습관이 되었다. 서연에게 이것은 2가지 의미를 가졌다. 한편으로는 신뢰받고 독립성을 부여받는 느낌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몇 줄 뒤에 아버지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며 무슨 일이 생기면 보호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느낌은 특별한 안정감, 자유와 기댈 곳 사이의 균형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아침,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 집을 떠나기 전 서연은 마지막 몇 분 동안 책상에 앉아 익숙한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화면에는 에듀스카이의 성장 그래프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신규 등록 학생 수, 온라인 학습 시간, 교사들의 피드백, 각 숫자는 소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노력했는지의 결과였다. 그 성공 뒤에 인내와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내일의 발표를 어떻게 성공시킬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집 문이 닫히자 새로운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여행 가방 안에는 옷과 서류 외에 박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넣어둔 편지가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 1년 전 에듀스카이가 처음으로 사용자 1만 명을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썼던 편지였다. 편지는 단 몇 줄에 불과했지만 최종 목표가 숫자나 칭호가 아니라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박진호 씨는 딸이 부산의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다시 읽기를 원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말이 거의 없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박진우 씨는 딸이 발표 자료의 모든 세부 사항을 되새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고 오직 신뢰만이 필요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여정을 더욱 성스럽게 만들었다. 박서연은 차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부산을, 미래캐피털 본사가 있는 건물을, 자신을 하나하나 뜯어볼 얼굴들로 가득 찬 넓은 회의실을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비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서연과 그녀의 아버지는 모두 이 여정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들은 불과 몇 시간 후 막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 위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들의 모든 계획을 혹독하게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눈앞의 목표, 에듀스카이를 세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승객 탑승을 완료하라는 안내방송이 울리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1등석으로 향했다.
3A 좌석 번호가 적힌 항공권은 이 중요한 여정의 명백한 증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소녀가 그 좌석줄로 다가갔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의 좌석에는 이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자신만만하고 심지어 도전적인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의 등장에 개의치 않고 그저 냉담하게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연은 순간 얼어붙어 3A가 인쇄된 항공권을 내밀었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자리를 샀으며 떠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오만한 말투에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몇몇 시선이 스쳐 지나갔고 어떤 이는 호기심을 보였으며 어떤 이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양 무심했다. 1등석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 최미나 승무원이 다가왔다. 그녀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대신 남작의 주장을 더 신뢰하는 듯했다. 오래 고민할 필요 없이 최미나는 서연에게 일반석으로 이동해달라고 제안했다. 그 말은 근처 승객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침묵이 감돌았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 순간 서연은 뚜렷한 소외감을 느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거부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사건은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았다. 안타까운 곁눈질도 있었고 무심한 시선도 있으며 방해받은 듯 불쾌감을 드러내는 얼굴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소녀에게 때로는 명백한 진실도 침묵 때문에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중년 남성은 계속해서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돈을 지불했으며 아무도 자신을 양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강경함은 승무원의 당혹스러움과 대조를 이루었다. 어린 승객을 보호하는 대신 최미나는 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이 많은 승객 쪽으로 완전히 기운 태도가 드러났다. 서연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처럼 항공권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몇 줄 뒤 일반석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여러 번 딸에게 1등석은 중요한 여정을 위해 집중하는 곳일 뿐이며 자신은 더 단순한 좌석을 선택한다고 말했었다. 오늘 그 사실은 서연에게 자신의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좌석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는 공정함을 지키는 문제였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갑자기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정하게 빗은 백발의 차분한 모습이지만 눈빛은 단호한 나이른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같은 1등석에 앉은 승객 이은혜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좌석을 그 남자에게 양보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만약 그가 편안한 자리를 원한다면 자신의 자리를 가져서 소녀가 구매한 자리에 제대로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행동에 객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몇몇 사람들이 낯선 여성의 개입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리를 바꾸는데 동의했다. 그는 이은혜 씨의 자리에 앉았고 여전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으며 서연은 3A 좌석으로 돌아왔다. 최미나 승무원은 골칫거리를 해결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 사건은 목격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잊기 힘든 인상을 남겼다. 서연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맞은편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시선을 분명히 느꼈다. 이제 바로 옆에 앉게 된 그 남자는 여전히 냉담함과 경멸적인 태도를 뿜어내고 있었다. 해결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감도는 침묵 때문에 더욱 분명해졌다. 소녀는 이제 모두가 자신을 지지가 아닌 의심의 눈초리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큰 교훈과도 같았다. 그녀는 불공정이 어디에서나 심지어 평범해 보이는 비행기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불공정은 항상 규칙 덕분에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 덕분에 바로잡힌다는 것도. 만약 이은혜 씨가 나서지 않았다면 서연은 아마도 처음부터 배제당한 느낌을 안고 다른 자리에 앉아야 했을 것이다. 3A 좌석에 다시 앉은 서연은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이 여정은 원래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의미의 층을 더하게 되었다. 소녀는 앞으로도 많은 의심의 눈초리와 경멸적인 말을 마주하게 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자신의 좌석에 앉을 권리마저 부정당했다면 내일 회의실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일은 더욱 험난할 것이었다. 중년 남성은 이제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연은 그들 사이의 대립을 분명히 느꼈다. 교육의 꿈을 품은 어린 한국 아이와 1등석 자리가 어린 소녀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믿는 한 승객. 그것은 단순히 좌석의 충돌이 아니라 한국 사회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적 편견의 충돌이었다. 이은혜 씨는 자신의 새 자리로 돌아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 그 행동은 한 줄기 빛이었다. 위로의 말도 설명도 필요 없이 낯선 여성의 단호한 결정 하나만으로도 공정함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것은 서연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을 준비할 조용한 힘을 더해주었다. 그 후의 시간 동안 소녀는 조용히 앉아 가져온 서류를 다시 펼쳐 부산에서의 발표 내용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방금 일어난 일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서연은 자신이 외모, 나이 혹은 출신 때문에 평가받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를 물러서게 하는 대신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만약 자신과 같은 어린아이가 1등석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할 수 있다면 에듀스카이의 성공이야말로 재능과 의지가 누구의 편견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비행기는 긴 여정을 준비했고 사람들은 점차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서연에게 방금의 사건은 잊기 힘든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좌석 다툼이 아니라 소녀가 훨씬 더 큰 도전에 계속해서 맞서게 될 파란만장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기내 스피커에서 기장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어린 승객과 관련된 보안 경고로 인해 비행기가 대구 공항으로 회항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며 서로를 쳐다보고 속삭였다. 좌석 문제로 이미 긴장되었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수군거림은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모두가 위조 서류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승객이 있다는 소문만 어렴풋이 들었을 뿐이다. 서연은 똑바로 앉아 조종실에서 들려오는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다. 소녀는 이 경고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모든 의심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즉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심과 불신이 섞인 채 힐끗힐끗 그녀에게 향하기 시작했다. 객실 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침묵은 끔찍한 무게를 가졌다. 서연은 이것이 단순히 확인 절차가 아니라 낯선 집단 전체의 조용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뒤쪽 일반석에 앉아있을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는 딸이 의심에 직면하는 상황에 익숙했지만 일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분명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었다. 그 당부가 이제 머릿속에 울려 퍼져 그녀를 더 굳건하게 해주었지만 걱정은 여전히 뚜렷했다. 만약 비행이 지연된다면, 만약 미래 캐피털과의 약속 시간에 늦는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이었다. 속삭임은 점차 더 분명한 문장으로 변했다. 3A 좌석 근처의 한 승객은 어린아이가 혼자 1등석에 타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은 어린 소녀가 그렇게 비싼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정말 의심스럽다고 했다. 아무도 서연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그 말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았고 고립감을 더욱 강조했다. 한편 처음에 그녀의 자리를 차지했던 중년 남성은 여전히 태연했고 심지어 약간 의기양양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했지만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인과도 같았다. 서연은 즉시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이 익명의 전화 뒤에 누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최미나 승무원이 가까웠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긴장되어 보였다. 그녀는 비행기가 대구에 착륙하면 보안 요원들이 관련 승객과 직접 이야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가 서연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몇몇 승객들은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에게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비행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앉아 한 가지에 깊이 몰두했다. 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1등석에 앉는 것을 그렇게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쉽게 믿는 걸까? 그녀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에 익숙했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조용한 의심이 아니라 여정 전체를 바꿀 힘을 가진 공식적인 고발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편견이 얼마나 빨리 행동으로 변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스피커에서 다시 안내방송이 나왔다. 이번에는 모든 승객에게 대구에서의 비상 착륙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달라는 요청이었다. 객실 안의 분위기는 긴장해서 숨막히는 답답함으로 바뀌었다. 몇몇 사람들은 연결 항공편을 놓칠 것이라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항공사가 이륙 전에 처리했어야 했다며 큰 소리로 비난했다. 아무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서연의 존재에 책임을 돌렸다. 소녀는 심호흡을 이어 정신을 차리려고 했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인내심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시험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항공권, 여권, 신분증 모두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진실이 때로는 신뢰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 특히 사람들이 익명의 고발을 기꺼이 믿을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을 이해했다. 뒤쪽에 있는 아버지는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지만 서연은 그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두 사람이 이 여정을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발표문의 한 줄 한 줄부터 계획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모든 준비가 이제 불확실한 전화 한 통 때문에 위협받고 있었다. 이 불공정에 가슴이 조여왔지만 동시에 의지가 솟아올랐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람들이 편견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다. 중년 남성은 이따금 힐끗 쳐다보았고 눈빛은 읽기 어려웠다. 아마 그는 모든 것이 간단한 확인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는 자신의 행동이 비행기 전체를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에게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다. 이것은 이기심과 편견의 결과였고 그 후과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 객실 안의 속삭임만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시계를 확인하며 개인적인 계획에 대해 걱정했다. 그 초조함은 서연이 불쾌감의 중심이 된 것처럼 느끼게 했다. 소녀는 자신이 무죄라고 이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대신 침묵을 지켰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것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명예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비행기가 가볍게 흔들리다 안정되었고 곧 착륙할 것이라는 신호였다. 기장은 비행기가 멈추는 즉시 보안 요원들이 탑승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알렸다. 모든 승객은 지시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있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서연은 앞 좌석 테이블에 놓인 항공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선명하게 인쇄된 3A라는 숫자는 이것이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침해당했고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연달아 일으킨 정당한 권리임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 순간 서연은 깊은 진실을 느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계획과 꿈을 흔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소녀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새로운 도전이 진정으로 시작될 것임을 알았다. 비행기는 대구공항 활주로에 완전히 멈춰섰다. 주 출입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긴 침묵이 객실을 뒤덮었다. 모두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그들은 조사에 협조해달라며 어린 소녀가 앉아있는 3A 좌석으로 곧장 향했다. 모든 시선이 즉시 그녀에게 쏠렸다. 마치 이 어린아이의 존재가 비행기 항로 변경의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명백해진 것 같았다.
아버지는 딸과 동행하기 위해 신속히 불려 올라왔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편견과의 직접적인 대면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동안 수근거리는 끊이지 않았다. 일부 승객은 지연에 대한 불만을 표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을 보였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그런 아이를 1등석에 태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속삭였다. 그 말들은 서연의 귀에 차갑고 무겁게 박혔다. 그들은 공항 내에 있는 국가정보원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책임자는 강지수 요원이었다. 엄격한 모습이었지만 말투는 전문성을 유지했다. 그녀 옆에는 금융팀 소속의 윤상현 요원이 신문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처음부터 강지수는 어린 승객의 서류 합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동시에 에듀스카이 회사가 비정상적인 해외 송금의 징후가 있다는 혐의도 언급했다. 그 말들은 아버지와 딸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아버지는 즉시 반박하며 모든 서류가 합법적이고 여권도 완벽하며 항공권도 정식으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의 회사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강조했지만 그 대답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듯했다. 윤상현 요원이 서류처를 열어 숫자글과 국제 송금 거래 내역을 읽어내리며 이것이 회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가장 긴장된 순간 문이 열리고 정현우 변호사가 나타났다. 그는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가족과 함께 해온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지체 없이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감사받은 모든 재무 보고서, 규제기관에 제출된 서류, 그리고 에듀스카이의 모든 국제거래가 여러 나라의 학교에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고 모든 혐의가 근거 없음을 강조했다. 신문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강재수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유지했고 윤상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록했다. 서연과 아버지는 마주 앉아 자신들이 단순히 절차를 받는 것이 아니라 편견으로 가득 찬 시스템과 분명히 느꼈다. 소녀는 앞에 서류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버지와 함께 그 학습 플랫폼을 구축했던 수많은 밤낮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조사에 휘말렸다. 요원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정 변호사는 이것이 소수개가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근거 없는 혐의로 고발당하는 첫 사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유색인종이나 이민자가 설립한 기업들이 겪었던 몇몇 사례를 들었다. 그들 모두 중요한 도약을 앞두고 근거 없는 조사로 발목이 잡혔다. 최종 보고서는 모두 그들의 무죄를 증명했지만 시간, 재정, 그리고 신뢰도에 대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웠다. 아버지는 들으며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자신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딸의 회사 같은 기업들이 기술 산업에 익숙한 권력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으로 간주되는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 그는 딸을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결심을 보았다. 서연은 자신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질문 하나하나가 회사의 직원수, 수익 출처, 여러 국가에 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이유 등 세부 사항을 파고들었다. 정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서연은 질문을 받을 때만 말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첫 코드라인을 프로그래밍했던 여정, 교육용 게임을 교실에 도입하려는 아이디어, 여러 곳의 교사들과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숨길 것이 없었다. 한참을 검토하던 강지수 요원은 태도가 누그러지는 듯했다. 하지만 윤상현 요원은 여전히 회사가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때 정 변호사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제시했다. 모든 국제거래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공개되었으며 모두 독립적인 감사를 거쳤다는 것이었다. 그는 두 요원 앞에 보고서 사본을 놓으며 대조해 볼 것을 요구했다. 방안의 공기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아직 아무도 끝을 말하지 않았다. 서연과 아버지는 모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에듀스카이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뿐 아니라 이 음모 뒤에 있는 세력과 맞서는 문제였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평범한 비행을 심각한 조사로 바꾸기 위해 연출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처음의 분노는 더 강한 의지로 변했다. 소녀는 자신의 제품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에듀스카이가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편지를 보낸 교사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이 근거 없는 혐의들이 여정을 늦추게 놔둘 수 없었다. 그녀는 믿음을 굳건히 시키고 자신이 하는 일의 투명성과 진정한 의미를 모두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요원들이 내부 논의를 위해 신문을 잠시 중단했을 때 정 변호사는 모든 증거가 그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누군가가 미래 캐피탈과의 만남 직전에 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일이 비행기 승객의 개인적인 의심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캠페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말을 듣고 서연과 아버지는 자신들이 마주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에듀스카이의 성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할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계산된 행동이었다. 밤이 깊었고 사무실의 불은 여전히 밝았다. 신문은 끝나지 않았지만 소녀의 마음속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불공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옆에 앉은 아버지도 딸이 이 싸움에서 혼자가 되게 두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부산 그랜드 호텔은 저녁의 평온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지만 작은 회의실 안에서는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버지와 딸, 변호사, 그리고 최고 운영 책임자는 다음날 아침 미팅을 앞두고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보안 사무실에서의 길고 긴 신문 끝에 모두 지쳤지만 누구도 긴장을 풀지 못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미래 캐피탈과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듯 했을 때 프런트에서 한 남자가 끈질기게 만나기를 요구한다는 전화가 왔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자 방 안의 모두가 순간 멈칫했다. 그는 바로 비행기에서 3A 좌석에 뻔뻔하게 앉아 모든 일에 발단이 되었던 그 중년 승객이었다. 아무도 그가 여기까지 찾아오리라고는, 더군다나 서류철까지 들고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며 거절하고 싶었지만 소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가 할 말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일행은 붐비는 로비 대신 별도의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가 들어서자 공기는 모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워졌다. 초췌한 얼굴에 그의 눈빛은 후회와 불안 사이를 오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자신이 익명의 전화를 걸었다고 인정했다. 처음 이유는 단순히 어린아이라 1등석에 앉아 마치 그 자리가 원래 자기 것인 양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으며 사건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에듀스카이의 직접적인 경쟁사인 온라인 교육 제품 전문 회사 넥스트런 시스템즈에서 일하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넥스트런은 거대 투자 그룹에 인수되었다. 거래가 완료되자마자 새로운 경영진은 즉시 여러 차례의 비밀 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에서 그들은 장애물로 여기는 스타트업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 명단 맨 위에는 바로 에듀스카이가 있었다. 남자는 자신이 그 회의 중 하나에 참석했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소문을 퍼뜨리고 법적 함정을 파고 언론을 이용해 경쟁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이메일과 메모를 직접 보았다. 그들은 국제금융과 관련된 혐의를 만들어낸 다음 인맥을 이용해 그 혐의를 공식적인 조사로 만드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비행기에서 서연을 만났을 때 순간적인 충동과 깊은 편견 속에서 그는 그 계획을 실행할 완벽한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가 서류줄을 열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안에는 이메일 출력물, 회의록, 전략 문서가 들어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겨지는 종이는 이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에듀스카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문구들이 선명했다.
어린아이가 운영하는 회사는 여러 방면에서 거센 공격을 받으면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심지어 투자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협력 의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위험 분석표도 있었다. 아버지는 서류 뭉치를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지난 하루 동안 가족이 겪어야 했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왜 지금 모든 증거를 가져오기로 결심했는지 직설적으로 물었다. 남자는 머뭇거리다 소녀가 범죄자처럼 비행기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경멸과 편견이 자신을 더러운 게임의 조력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인 이기심과 업무 압박에 대한 나약함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제 그 결과를 똑똑히 보았기에 최소한 진실을 밝힘으로써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고 했다. 정윤우 변호사는 재빨리 각 페이지를 넘기며 이전에 의심했던 것들과 대조했다. 분명히 이 증거들은 그가 소수의 스타트업을 겨냥한 유사 사건들에서 관찰했던 패턴과 일치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제기된 혐의들이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캠페인의 일부였음을 증명하는 잃어버린 조각이었다. 방 안의 누구도 즉시 입을 열지 않았다. 소녀는 조용히 앉아 모든 말을 들었고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다.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고백이 수백 명의 승객 앞에서 모욕당했던 기억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것이 긴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오늘 사건을 직접 일으킨 사람은 양심과 마주해야 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관계 당국에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서를 바라지 않고 단지 이 행동이 잘못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일행은 잠시 더 침묵했다. 아버지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고 정 변호사는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짧은 만남은 무거운 분위기를 남겼지만 희망의 불씨도 지폈다. 그가 떠나자 아버지와 딸 그리고 가까운 동료들만 남았다. 그들은 사건이 완전히 바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더 이상 서류나 재정에 대한 단독 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 그룹의 통제권 밖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체계적인 공격이었다. 그리고 방금 밝혀진 진실은 그들을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귀중한 증거를 쥔 자로 바꾸어 놓았다. 소녀는 아버지와 변호사를 조용히 바라보았고 눈빛은 단호함으로 가득 찼다. 피곤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에듀스카이를 사용하는 학생들, 그 플랫폼을 믿는 교사들 모두가 이 싸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 싸움은 더 이상 한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이들의 인정과 존중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의 햇살이 안개를 걷어내기도 전에 미래캐피탈의 회의실은 이미 불이 밝았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전략보고서 출력물, 재무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소녀는 아버지, 변호사, 그리고 최고 운영 책임자 사이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전날보다 평온했다. 파란만장한 하루를 보낸 후 모두가 이 미팅이 단순히 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추구해온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해했다. 회의실 앞복도에서 단호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래캐피털 대표단이 들어섰고 그들 옆에는 익숙한 여성이 함께였다. 다름 아닌 전날 비행기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었던 이은혜 씨였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 펀드의 새로운 투자위원회 멤버였다. 그녀의 등장은 방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수많은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소녀는 그녀의 격려하는 미소를 언뜻 보았고 그것은 부드러웠지만 자신감을 더해주기에 충분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의장은 간단히 소개한 후 소녀에게 발표를 요청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화면에 에듀스카이 글로벌 확장 계획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맑은 목소리가 또렷하고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다. 발표는 댈러스 교외에 사는 난독증을 앓던 한 소년이 에듀스카이가 개발한 학습 게임 덕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작은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 뒤를 이어 성장 수치, 40개국 이상에서의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그래프, 교사와 학생들의 피드백이 제시되었다. 미래 캐피탈 위원들은 처음에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약간의 의심이 담긴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발표자가 이제 막 사회 경험이 적은 어린 한국 아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슬라이드 하나하나, 명확하게 제시되는 논점 하나하나에 그들의 태도는 점차 바뀌었다. 소녀는 단순히 수치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전략, 그리고 장기 목표를 설명했다. 사용된 언어는 단순했지만 정확했고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한 투자자가 사용자 수가 3배로 증가할 때의 인프라 확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며 말을 끊었다. 소녀는 침착하게 스토리지 시스템 설계도를 가리키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 계획, 예상 비용, 그리고 필요한 추가 자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유럽 진출 시의 위험에 대해 물었다. 즉시 그녀는 GDPR, 개인정보 보호 규정 분석 자료와 함께 데이터 보안 방안을 제시했다. 그 철저한 준비에 회의실 전체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절정은 새로운 기능에 대한 발표가 시작되었을 때였다. 화면에 난독증 학생을 돕는 도구를 시뮬레이션한 데모 영상이 나타났다. 행동 분석 알고리즘과 표시 속도 조절을 통해 시스템은 학습자가 문자 인식 능력을 40%까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이든 한 투자자는 할 말을 잃고 자신의 손자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은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적인 감동을 주었다. 에듀스카이는 단순한 기술 제품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도구였다. 1시간 반이 넘는 발표는 소박한 확신으로 마무리되었다. 교육은 특권이 아니라 출신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의 공통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방안은 몇 초간 조용하다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진정한 인정의 박수였다. 뒤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자랑스러움에 눈이 빛났다. 변호사와 최고 운영 책임자는 서로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중요한 순간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위해 휴회를 요청했다. 일행은 밖에서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았고 긴 복도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소녀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결과가 어떻든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시당하는 아이가 아니라 진정한 창업가로서 경청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이었다. 3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미래 캐피털 대표가 나타났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투자 펀드가 에듀스카이의 글로벌 확장 계획에 공식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동의했으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접근성 기능 개발을 위한 특별 지원금도 함께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미래 캐피탈은 앞으로 있을 모든 법적 또는 언론 상황에서 회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그 소식은 어제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는 소나기처럼 울려 퍼졌다. 소녀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했지만 심장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모든 말을 대신하듯 테이블 아래에서 딸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변호사와 최고 운영 책임자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부터 함께했던 여성, 이은혜 씨는 그저 자랑스러운 눈빛을 조용히 보낼 뿐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일행은 부산의 한낮의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도시는 활기찼고 찻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승리의 감각에 자리를 내주었다. 부당함으로 가득 찼던 비행기에서, 불합리한 조사에서 그들은 이 회의실에 들어와 진실을 증명해냈다. 소녀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리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서란다.
그 소박한 말에는 서울의 작은 방에서부터 부산의 미래 캐피털 본사까지의 긴 여정이 담겨 있었다. 기술뿐만 아니라 믿음과 끈기의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넥스트런 뒤에 있는 그룹은 여전히 거대한 힘과 수단으로 존재했다.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많은 폭풍우를 동반할 것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들은 동맹을 얻었고 자원을 얻었으며 무엇보다도 인정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여정을 위한 힘을 더해주기에 충분했다. 차가 건물을 떠나 움직일 때 소녀는 휴대폰을 열었고 연방기관이 에듀스쿼이를 비방하려는 음모 뒤에 있던 그룹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속보 알림을 받았다. 차 안은 조용해졌다가 각자의 입가에 미소가 벌어졌다. 앞길은 아직 멀었지만 가장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들로부터 정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6개월 후 에듀스카이 글로벌 액세스 프로그램 출시 행사가 판교 테크노밸리의 커뮤니티 혁신센터에서 열렸다. 강당은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여러 학교 대표들로 가득 찼다. 분위기는 축제처럼 들떠 있었다. 모두가 오늘의 행사가 단순히 기술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풍파를 헤쳐온 끈질긴 여정의 증거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영상이 상영되었다. 텍사스 시골의 교실, 뉴멕시코의 작은 학교, 캘리포니아 이민자 지역의 비좁은 교실, 모두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개의 신규 계정, 수백 개의 참여 학교,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는 숫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강당 전체를 감동시킨 것은 성장 그래프가 아니라 아이들이 읽기, 수학을 배우며 환하게 웃는 모습, 혹은 처음으로 다른 친구들처럼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들이었다. 아버지는 무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보안 사무실에서의 긴장된 순간들, 불합리한 혐의들, 그리고 운명의 비행기에서 마주했던 많은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느린 필름처럼 재생되었다. 만약 그날 그들이 무너졌다면 아마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이제 12살이 되어 더 성숙해 보이지만 미소에는 여전히 아이의 순수함이 남아있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소녀는 소박한 인사로 말을 시작했고 2년 전 작은 방에서 첫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부터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실패했던 실험들, 아버지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코드 한 줄 한 줄을 수정했던 날들, 그리고 부당한 혐의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을 언급했다. 강당은 그녀가 돈을 지불한 좌석에 앉을 권리마저 거부당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해졌다. 단지 그녀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 경영자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미래 캐피탈이 투자를 발표하고 진실이 밝혀지고 어려운 공립학교의 첫 학생들이 무료로 접근권을 얻게 된 날을 언급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밝아졌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비극적인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의지 때문이었다. 발표가 끝난 후 화면은 여러 곳에서 온 실시간 영상으로 전환되었다. 베트남 중부의 작은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에듀스카이를 이용해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 케냐의 한 시골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모국어로 된 온라인 학습 도구를 갖게 되었다. 시카고 교회의 한 캠퍼스에서는 이민자 가정 학생들이 상호작용 게임으로 과학을 배우고 있었다. 화면에 나타나는 얼굴 하나하나, 환하게 빛나는 미소 하나하나가 지리적, 언어적 과리를 잇는 듯했다. 관객들은 감동했고 많은 이들이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그들에게 이 순간은 기술이 단순히 코드나 건조한 데이터가 아니라 불공정의 장벽을 허무는 다리임을 증명했다. 놀랍게도 뒷좌석 근처에서 익숙한 두 얼굴이 나타났다. 이은혜 씨가 운명의 비행기에 탔던 그 남자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박수를 치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는 당국에 협조하여 넥스트런 배후의 그룹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했다. 비록 그 자신도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의 뉘우침과 진실편에 서기로 한 결정은 음모를 폭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 그는 소녀의 뜻밖의 초대로 이곳에 왔는데 이는 화해와 잘못을 바로잡을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행사는 에듀스카이와 여러 비영리 단체 간의 협력 체결식으로 이어졌다. 대규모 후원 패키지가 발표되어 이 플랫폼이 향후 1년 안에 수백만 명의 학생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보장했다. 정현우 변호사와 최고 운영 책임자는 악수하며 축하했고 아버지는 그저 딸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 여정이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음을 알았다.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갈 무렵 관객석에 있던 9살쯤 된 한 아이가 발언을 요청했다. 아이는 자신도 학습이 느리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에듀스카이 덕분에 이제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 짧은 말에 강당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다. 무대 위의 소녀는 살며시 미소 지었고 눈은 반짝였다. 그 순간 그날 비행기에서 겪었던 모든 고생, 모든 불공정, 모든 상처가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행사가 끝나자 모두가 일어섰고 박수 소리는 여전히 우렁차게 울렸다. 소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교육은 소수만이 탈 수 있는 1등석 티켓이 아닙니다. 교육은 모두를 위한 비행이며 누구나 자신만의 좌석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강당 전체가 열광했다.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공정과 희망에 대한 깊은 인문학적 메시지였다. 그리고 행사의 찬란한 빛 속에서 모두가 아주 작은 사건처럼 보였던 일에서부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학습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강당을 떠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마지막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인생이라는 비행기에서 우리가 어떤 좌석에 앉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면